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디자인의 윤 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일산에 있는 54평형 아파트 현장이에요. 보통은 저희가 마감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이사 오셔서 거주를 하신 이후에 촬영을 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님이 애장하고 있었던 그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두 분의 부부님이 계시고 두 명의 자녀를 둔 집입니다. 반려묘도 3마리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현장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잡았을 때 벽체도 선이 있는 필름이 아닌 선이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으로 가면서 그림이 돋보이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집의 컨셉은 갤러리 같은 집입니다. 그러면은 갤러리 같은 집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저희랑 같이 보러 가시죠. 일산 현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고급 자재들을 많이 써서 굉장히 화려함이 느껴져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실측차 왔었을 때 마감재들이 좋은 것들을 썼더라고요. 철거하기에는 아깝고 근데 홈파벨의 스타일에 맞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다 철거했습니다. 일부의 수납장과 그 오브제들을 놓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들어왔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애장품이 있는 그런 현관으로 공간을 꾸미고 싶었습니다. 일괄조명 스위치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펜던트 스위치를 이쪽에다 만들어 드렸고 바닥은 600에 1200각짜리 사이즈의 대형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한쪽 벽체는 페트 소재로 마무리를 해드렸고 주방 쪽에서 저희가 썼던 세라믹을 남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 더 사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현관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현관에 딱 들어왔었을 때 원래는 뚫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쪽에 있는 주방 공간이 확 보여지는 느낌이 싫어서 여기를 막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딱 들어오면서 그림이네? 라는 느낌을 먼저 주고 복도를 따라가면서 계속 그림이 있으면서 이 집은 갤러리 같은 집이구나 느껴질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벽체를 하나 세울 때에도 공간을 어디 쪽에서 어떻게 쓰느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이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앞쪽으로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조금 더 여유롭게 현관을 구성을 하는 쪽에서 중점을 줘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 이쪽 벽면은 타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고 이쪽 벽면은 전체적으로 무늬목과 고급스러운 수납장이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걷어내고 단순한 형태의 도장으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명과 액자들이 눈에 띄게끔 복도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림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수납장도 저희가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을 좀 통일시키면서 남자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툴들이 보여질 수 있는 장식장 공간으로 활용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공간은 공용욕실입니다. 구조 자체는 기존 구조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형태에서는 하부전용 세면대에 샤워 부스가 들어와 있었는데 욕실을 사용하면서 유리가 있다 보면 그 유리 쪽에 물때가 끼는 등 관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면대와 샤워부 공간 사이에 조적 파티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뒤쪽에는 양변기 공간에도 하나의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작은 물건들을 올려줄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욕실 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되도록이면 시야가 많이 닿는 부분에서는 작은 타일이 잘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고 매지도 저희가 늘 하던 대로 타일과 가장 비슷한 색상의 매지로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피디님, 이 정도의 아일랜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무슨 100m 달리기도 되겠네요. 저도 백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원래 주방은 이쪽에 디귿자로 주방 형태가 잡혀져 있었고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인데 이 기둥과 1차 돼가지고 한 2m가량의 키 큰 장,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었을 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쪽에 벽체를 세우고 숨기고 싶은 물건들 그리고 고양이를 위한 공간 마련을 안쪽에다가 해두고 본 주방만을 강조할 수
있게끔 구성을 잡았습니다. 후드가 천장에 달려 있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드 일체형 인덕션으로 천장에 달려 있는 후드를 없앨 수 있었고, 조리대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뽑아봤습니다. 상판은 세라믹 마감을 했고, 도어들은 전부 다 페트 마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타워형 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건물에서는 냉장고장이 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들 철거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월패드를 옮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점인데, 옮기실 때 꼭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냉장고 벽체를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고, 철거할 수 없는 기둥만 남기면서 냉장고 벽체에 있는 스위치와 비디오폰들은 잘 안 보이는 공간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저분한 것들은 가릴 수 있게끔 만들었고, 뒤편으로는 냉장고 진열과 홈바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가장 마지막 공간은 청소기함, 로봇 청소기 자리도 저희가 미리 구성을 해서 빼어드렸고, 홈바 공간에서는 많이 제안을 드리는 철제 선반과 간접 조명 조합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이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TV가 없다는 점인데요. TV를 없앰으로써 조금 더 갤러리 같은 느낌이 났으면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고객님께서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책을 읽은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TV는 없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상담을 할 때부터 이 자리에는 어떤 그림을 설치할 것인가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들의 사이즈를 모두 다 체크를 했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스케쳐에 반영을 해본 다음에 그에 맞게끔 조명 위치도 잡아드렸습니다. 조명 배치 같은 경우도 고객님의 동선에 맞게끔 소파 공간만 책을 읽을 때 너무 어둡지 않도록 조명을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거실에서 설명드릴 그 다음 포인트는 바로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입니다. 기존에는 시스템 에어컨 2대가 이 공간 안에 꽉 차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을 하나만 두고, 그 다음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주방 쪽으로 위치를 옮겼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 조명이나 다른 기물들과의 간섭이 없는지를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정에 실링팬도 달아드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저희가 가장 고민을 다양하게 많이 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실에서 안방으로 진입하는 구간이에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이 정말 돋보이게끔 그림 하나를 딱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디자인들을 풀어갔습니다. 조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림에 맞게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스카이라인이라는 조명을 써서 작업을 해드렸고, 뒤편에서는 마그네틱 트랙을 측면에다가 두면서 측면에서 조명을 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액자의 조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다채로운 방식으로 보여드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을 공용화하면은 안방 욕실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자녀분이랑 같이 거주를 하면서 욕실을 쓰는 시간이 겹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좌우의 벽을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로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집이 더 넓어 보일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케치업으로 이 부분을 넣어봤을 때 좌우가 좁으면은 이 액자가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저희가 굉장히 넓게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이는 이 액자가 비율감 좋게끔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비율감을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넓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들어갈 것들은 다 들어간 안방이에요. 안방 문의 위치를 우측으로 바꾸면서 그 뒤편으로 붙박이장을 배치를 해서 문 열었을 때 붙박이장이 보이지 않는 구성을 고민을 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벽체를 활용을 해서 화장대 겸 책상 공간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중간에 다리빨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할 때 발도 걸리고 청소할 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벽에서 이 벽 끝까지 하나의 다리빨 없는 선반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숙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명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쪽으로는 조명이 보여지지는 않고 붙박이장 위쪽이랑 책상 위쪽으로만 조명 계획을 잡아드려서 아늑한 공간으로 느껴지게끔 고민을 했습니다. 문의에 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던데. 피디님 연기가 좀 어설펐어요. 이 문이 뒤쪽에 있는 붙박이장을 계속 쳐요. 스토퍼를 보통은 달아주는데 여기서는 그거 역할을 잘 못하니까 바닥 쪽에다가 이런 플로어 스토퍼를 다는 거 요즘에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딱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고, 한 번 또 누르면은 이렇게 열 수 있게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공간은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도 공용욕실과 마찬가지로 세면대와 양변기, 샤워 공간을 각각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파티션을 사용을 했고요. 기존에 이 오른쪽 자리가 월풀 욕조와 하우스선이 같이 있던 자리라서 큰 공간이었는데 조적 파티션 공간을 모양을 만들어서 다른 물건들을 둘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욕실에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천정에 있습니다. 천정에 보시면 라인들이 하나도 없이 깔끔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노솔이라는 천정 아이템이고요. 일반 SMC 천정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천정과 천정 간에 이음매가 보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지 않게 되는데 욕실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실이 큰 경우에는 이노솔 천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노솔과 매립 조명, 간접 조명이 들어가면 깔끔한 호텔 같은 느낌 나는 욕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방은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는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라인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정을 파우징 작업이라고 해서 해줘야 되고 라인 조명 자체도 가격이 이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방 쪽에 라인 조명을 쓰는 거는 참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직부등 형태의, 즉 천장보다 1cm 정도 튀어나오는 라인 조명이 있어서 이런 직부등 라인 조명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메인 등에 있는 전기선만 이쪽으로 끌고 오면은 라인 조명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가져가시면 좋을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54평형 마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현장인데 그림까지 착 다 걸려있는 상태에서 너무 예쁘게 잘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그림이 돋보일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막상 시공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훨씬 더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한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쇼츠 댓글들 보면은 짐이 안 들어와서 이쁜 거다 뭐 이런 댓글 엄청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짐이 다 세팅되어서도 이렇게 이쁩니다. 홈파베르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 선장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